2019년 9월 17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우디 사건을 보면서요. 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우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두 나라의 무역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무역 분쟁이 유럽이든 뭐 다른 경제까지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준을 압박했죠.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즈음 되면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협상을 재개하고 협상을 이어가는 그 상황을 판을 깨버리고 중국에다가 관세를 더 부과하든가 아니면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뉴욕 증시를 하락시켰습니다. 뉴욕 증시를 어느 정도까지 하락시켰냐면 언론에서 뉴욕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급락했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뉴욕 증시를 하락시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심장이 쫄깃했던 사람은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 카드를 올해 상반기에 한 두세 번 정도 재미있게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단순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심장만 쫄깃하게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잠 못 자게 하는 리스크가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카드를 쓰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누구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먼저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라든가 중국과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 다음까지 이야기를 이어가겠다라는 어떠한 플랜을 짜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신에 그 재선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적표 그 메달은 지금 따기 위해서 거의 몸부림을 치는구나. 바로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0%밖에 나오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크서클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조용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하기 위해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어떤 그 재무제표 최고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66%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생각했고 그리고 65%가 미국 경제 침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즉 그 65%, 66%의 그 비슷한 숫자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그래 경기를 부양시키면 나는 재선이 될 수 있어라는 공식을 완성시켜 주는 거잖아요. 문제는 중국과 무역 분쟁은 이젠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당장 이번 주 내에도 벌써 트럼프 대통령은 야 연준 마이너스 금리해 제로 금리해 라고 연준을 압박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아니 왜? 뭐 굳이 그렇게 왜? 지금 뭐 소매 판매 좋고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근데 왜? 내가 트럼프 더 재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금리를 인하해야 되냐? 어쩌면 지금 연준이 이렇게 뻗팅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우디가 공습받은 사건을 보면서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시점 바로 며칠 앞에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거죠. 자,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거다.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다라고 해서 지금 너도 나도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국제 유가가 이렇게 빠르게 급등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전문가들은 뭐 70달러, 100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 각국이 이렇게 돈을 푸는데 이렇게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실물 경기에 충격을 줄 거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우디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시점에 앞서서 사우디에서 공습을 받고 그리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러면 당연히 9월 16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할 거다. 그거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9월 16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서 진짜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철딱서니가 없구나.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는 기관이 땡겨서 올라간 증시고요. 물론 뭐 올라갈 수 있을 때 올라가는 게 좋긴 하지만서도 참 철딱선이 없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 9월 16일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뭐 하락할 거라는 예상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하셨을 겁니다. 저는 사우디 문제가 딱 생기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연준을 압박하지 못하니까 이제 사우디 문제가 부각이 돼서 이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물 경제 여파에 걱정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자연스럽게 실물 경제가 걱정돼서 금리를 인하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손 안 대고 코 풀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앞서도 한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물론 그렇게 큰 힘은 발휘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하원에서 민주당이 주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일단 ING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를 부양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라고 있고요. 또 하나, 뭐 국지적인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든 국가의 비상사태가 되면 정권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죠. 저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이랑 한 번쯤은 붙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받았던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싶어 할 텐데 저 노벨 평화상을 포기하고 과연 이란과 맞짱을 뜰까라는 거를 고심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자, 내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아니 노벨 평화상을 뭐 올해만 주나요? 내년에도 주죠? 내후년에도 주죠? 자,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북한 문제나 중국 문제는 자신이 재선이 된 다음에 자신이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쭉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17일 새벽에 나온 기사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거부했다고 하죠. 뭐 나온 소식을 잠깐 보면 뭐 북한에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새벽에 나온 속보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거부했다. 자, 방북을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 북한 갈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트럼프라면 북한 안 가요. 그냥 계속 갈 것처럼 관계만 유지하면서 이 모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도 북한과의 관계도 언제 내가 재선이 돼서 뭐 재선 한 마지막 임기 앞두고 내가 이 모든 거를 다 마무리하는 대통령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겠죠. 그래서 북한과의 문제라든가 중국과의 문제는 그렇게 자신의 재선까지 끌고 갈 거고 여기에 또 하나 더 그렇다면 노벨 평화상도 뭐
재선하면서 받지 뭐. 또다시 시작되는 재선 임기 내에 또 받지 뭐. 이런 플랜으로 만약에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포기한다면. 그리고 왜 포기를 하려고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주당에서 본인의 탄핵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 탄핵은 결국 상원에 가면 불가능하긴 하겠지만 일단 뭔가 계속 노이즈가 생기는 게 싫은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문제를 풀던 북한 문제를 풀던 일단 재선은 해야 되니까 재선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경제 대통령이라는 메달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글로벌 기업의 최고 재무 대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66%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것 같다. 그리고 65%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다. 결국 그 공식은 트럼프 대통령 이꼬르 경제 대통령이라는 공식을 완성시켜주는 설문조사였거든요. 따라서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그래 노벨 평화상 받고 재선하면 좋겠지만 그 노벨 평화상도 결국에는 경제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빛이 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노벨 평화상은 다음 기회에 내가 재선한 다음에 받는 걸로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를 부양시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국가 비상사태에 정권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전략을 이용해서 이란과 붙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란과 이제 붙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명분을 제시합니다. 우리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이자 세계 1위 에너지 생산국이야. 우리는 중동의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중동 지역에 미국 유조선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왜 이란과 붙을 거냐? 왜 지금 장전 준비가 돼 있느냐? 바로 동맹국을 돕기 위함이다라는 명분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들을 보면서 제가 사우디의 이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운을 더해주나 보다. 즉 사우디 문제가 불거져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당장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실물 경제를 걱정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거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제 쭉 기사 내용을 검색하는데 기사 내용 검색하기 전에 뉴욕 증시가 생각만큼 안 빠지는 거예요. 자, 생각만큼 안 빠지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도 어떤 좀 중요한 인물이 어떠한 발언을 하면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이야기를 딱 하면 여당에서는 여당의 관점으로 또 해석을 하고 야당에서는 야당의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이렇게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장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무력적으로 부딪힐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도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그 생각을 다양하게 전달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사우디 사건이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다. 아니다.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딱 5대5로 지금 의견이 양갈래가 나버렸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제가 뉴욕 증시가 생각보다 덜 빠졌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서운해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자마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준에다가 어이 지금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는데 너 금리 인하 안 하냐? 라고 연준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까지 실시간별로 쭉 기사를 확인하면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 6시가 안 된 이 시점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이 급했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어쩌면 트럼프도 저와 마음이 비슷했을 겁니다. 아, 그래. 사우디 사건으로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내가 거기다가 뭐 장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전쟁에 대한 그 공포까지 시장에다가 포함시켜 버리면 증시가 크게 하락할 거고 그 크게 증시 하락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하하게 할 거고 그리고 결국 장전 준비는 했다가 공격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거 보고 아니 나는 이란이랑 대화할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보아하니 이번 사우디 사건으로 인한 뉴욕 증시 하락이 크게 하락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하락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겠다 아니면 혹은 인하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먼저 나서서 어이 연준 금리 인하해야 돼? 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지금 상황이 되게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일단 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2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이제 치중하는 부분은 경제 부분.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좋은 대화 이어져 가면 증시는 당연히 호의적일 것이고 북한 문제는 어이 김정은 까불지 마. 내가 평양에 지금 왜 가니? 지금 가면 안 되지. 그죠? 언제쯤 가느냐? 글쎄요. 재선 된 다음에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뭐 북한 문제 그렇게 끌고 가고 있고 그럼 결국 지금 재선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경제 대통령 타이틀은 GDP 경제 성장률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좋지 않고 있고 경제 성장률을 3%대 중반으로 3분기, 4분기 만들기 위해서 제로금리가 필요한데 연준이 그 카드를 주지 않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과 어떤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한판 붙고 그러면 어찌 보면 많은 것이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그 카드를 쓰고 있는 거야. 그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재선으로 미루고 여차하면 이란과 한판 뜨고 그러면 어쨌든 뭐 경기를 부응하는 걸 떠나서 전쟁으로 인한 어떤 그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카드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어떤 국가 비상사태 때 정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 카드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미국과 이란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호르무즈 지역에서 거기에 지금 뭐 연합군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한판 뜰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카드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쓸까 안 쓸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관건은 첫 번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만큼 금리를 인하하느냐. 예, 이번에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FOMC 결과를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내가 노벨 평화상 이거 올해 포기해야 돼? 뭐 그거라든가. 예. 아니면 세 번째는 글쎄요. 예, 나이? 예, 그 정도? 예, 저는 조심스럽게 여차하면 미국과 이란이 한판 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카드를 써서 불리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요. 예. 단지 뭐냐면 그 이란과 국지적인 이제 어떤 한판 뜨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떠야 되죠.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확대되지 않을 정도만 전략을 잘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는 또 잘못해서 지금 가뜩이나 이번에 그 사우디 공습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이 그랬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야 증거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또 방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란에서 그렇게 한판 떴을 때 어느 정도 선을 거두고 싸워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잘못 전개될 수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지금쯤은 여러 가지 카드 중에 그 카드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참,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제라는 녀석, 그리고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정치라는 녀석이 진짜 한 치 앞도, 예, 예측할 수 없는, 예, 그런, 혼란스러운 어떤 뭐 시황이라든가 어떤 정치 분석 같은 것들을, 예,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월요일날 뉴욕 주식시장, 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덜 하락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축류도 풀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워낙 많이 생산하고 있어서 사우디에서 하루에 570만 배럴 생산 못한다고 그래도 그거 어느 정도 다 커버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지금 수요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의외로 미국 증시가 견고하게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2%, 나스닥이 0.28%, S&P 500이 0.31%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은 유가 급등이 실물 경기 여파에 우려감을 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죠. 그러면 실물 경기 여파 때문에 하락했으면, 사실 크게 하락했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벌떡 일어날 텐데, 예, 생각외로, 예,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장이 끝나자마자 나서서, 야, 연준, 지금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데도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금리나 안 해? 이렇게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14.7달러, 아니 14.7%, 8.05달러 상승해서 62.9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세계 산유량 5%를 차지하는 사우디의 정유시설이 공격을 받았고요. 자, 아람코에서는, 이 정유시설은 모두 아람코 소속입니다. 이 아람코에서는 3분의 1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몇 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도 있고요. 물론 그런 우려감 속에 여차하면 미국의 비축류 풀 거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뭐.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물론 뭐 이란이 했다,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한 것이다, 뭐 그랬는데 정말 드론으로만 공격했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또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사실 그게 걱정인 거죠. 잠시 전에 나왔던 기사 내용이 뭐냐면, 사우디 당국에서 그 사우디가 공습받았던, 그 사우디를 공습했던 그 무기를 분석해 봤더니 이란제 무기가 사용됐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격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정말 예멘에서 시작이 된 건지, 예멘 후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이라크에서 쏜 건지, 이란에서 쏜 건지, 공격이 시작된 위치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 지표는요, 9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8월달에 4.8에서 9월달에 2.0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3.0을 예상했는데 시장 전망보다 부진했고요. 지금 새벽에 많은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그 기사 내용들을 쭉 시간대별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사우디 공습이 트럼프에게 유리할 것 같다. 그런데 사우디 공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뉴욕 증시는 덜 하락했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급해서 장이 끝나자마자 연준을 압박했다. 그리고 나온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거부했다. 아직 북한 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사우디 당국에서 사우디가 공습받은 무기를 분석해 봤더니 이란제다. 공격이 시작된 위치를 확인 중이다.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2부에서 이란 문제와 미국 문제는 잠시 뒷부분으로 미루고 우선 영국 문제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가면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뉴욕 주식시장을 보고 실망을 했을까? 아니면 그래 이제 드디어 때가 왔어 라고 좋아하고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